자, 이번에는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에 우리 경제가 해방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건국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6.25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가장 나쁘다. 가장 나쁘다는 설명을 쭉 모든 게 마이너스다. 소비, 투자, 수출, 정부 기여 모두가 마이너스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하셨는데 오늘은 뭡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뭐 잼버리 사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감을 느낄 거예요. 컨트롤 사업 없다. 국제사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외면되고 이렇게 되고 버려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대한민국은 국제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것처럼 이렇게 약간 레드 카드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를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있으면 전통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축이 정치하고 경제인데요. 정치는 처음부터 실종됐잖아요.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탄압만 하고 그랬잖아요. 부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국정 운영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경제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멀쩡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경제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경제는 사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경제하고 정치는 절대 분리가 안 되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혹은 사회 다른 분야가 안 돌아가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 경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제 그 첫째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경제 붕괴가 구조적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유가 저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 2분기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담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게 지금 각 경제의 주요 부문들 이제 성장 기여도입니다. 일종이니까요. 저걸 다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 저걸 다 더하면 이제 성장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번호를 매긴 게 한번 봐보세요. 1번이 뭐냐면 수출에서 먼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수출 성장률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탈중국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을 편입시키면서 스타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돼요. GDP에서요.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 기업들 입장. 기업들은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위축되지죠.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투자 2번. 2번이 투자로 이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저 투자에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점이 나오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비전문가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투자가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감가상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지나면 이게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저절로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줄어든 부분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투자는 마이너스가 더 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시행되는 해예요. 올해가요. 빡빡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작년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편성한 사실 예산이 집행된 거고 추경만 더 추가한 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봐보세요.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요.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정부가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중요한 축이 무너지니까 가계가 이제 무너지죠. 가계가 무너지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4번.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부르고 2번이 3번을 부르고 3번이 그렇죠. 4번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1번이 지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이전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건 국가 안보의 하위 개념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거 바꾸겠습니까 지금? 안 바꾸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 안 한다 있다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못 바꾸는 거죠. 안 바뀌어지죠. 그다음에 2번 3번이 바뀌겠냐고요. 3번도 이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철학이 결과물이고 그래서 부자 감세 수익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지출을 줄이고 앉아 있고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조차도 지출을 못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1번, 3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2번이 회복되겠냐고요. 투자가 회복되겠냐. 그러면 기업이 투자가 안 회복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가계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런 구조적인 결과물이라 이게 계속 갈 것이다. 그렇죠. 저게 그래서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악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 그다음 이제 좀 빠르게 표준 넘겨 보세요. 우리가 수출이 보게 되면은 1월 4월 작년 1월 4월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저거 했었잖아요. 예. 근데 5월 6월 7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화살표에서 표시했듯이 갈수록 그러니까 수출액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2017년 18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작년하고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예,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네,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수준을 이제 넘어서더만 이제 2018년 수준 밑으로까지 내려간 거야. 예? 갈수록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 근데 이게 마이너스 증가율만 주동은 봤는데 수출 절대액을 보게 되면은 2018년보다도 더 미치라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잃어버린 5년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수치상으로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게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대기업이 한 65%를 차지해요. 중견기업 뺀 겁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조차도 한번 봐보세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대기업들이. 최근에 그거 기사 얼핏 났던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이 저 대한상의 회장이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무슨 간담회를 가면서 거기서 우리 중국 시장을 대체할 곳이 없다. 중국 포기할 수가 없는 저거다. 어디서 대체합니까? 어디서? 그러니까요. 중국처럼 큰 나라가 옆에서 있지도 않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기업인의 절규처럼 들리더라고. 그렇게 그 정도 표현한 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땅덩어리와 인구를 가진 우리 이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만들어 내던가 그런 나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절규인 거예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커다란 시장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국가 경영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표 넘겨봐 주세요. 지금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구조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만을 알고 있는데 수출 타격에 반도체를 뺀 나머지 품목들도 급속도로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외의 것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반도체 이외의 것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사가던 것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그렇죠. 제일 큰 덩어리가 반도체일 뿐 나머지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악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 악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예. 갈수록이요. 그래서 제가 7월 달하고 비교를 한 거 아닙니까? 앞에 상반기하고 두 배네, 두 배. 거의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뺀 14대 품목의 이겁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제한 품목들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워낙 많이 했는데 얘기를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 뭐 비싼 자료니까 이거 좀 패스할게. 시간 관계상에 14대 품목 얘기니까. 자, 중국도 이렇게 스스로 패스는 드문데. 중국이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중국의 이제 수출 증가율이에요 이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작년에 4월 달까지 정확히 두 자릿수로 이제 증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5월 달 찍고 한 3살 신기하죠. 작년 4월 달까지 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이렇게 딱 플러스예요. 두 자릿수로 그것도 증가하다가 플러스예요. 근데 딱 취임하자마자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가면서부터 강도로가 강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저희 막대기가 수치가 비슷한 것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기저효과인데 작년에 저 기간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작년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거지. 이게 멈춰 보이는 거야. 근데 절대액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절대액은 21년에 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도 2018년 이준순으로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요. 경제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자,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다음에 있는데 자, 넘겨봐 주세요. 이건 뭐 중국 2018년 대비 중국을 본 거고 그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우리나라 2대 수출 시장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아세안인데 아세안이 한때는요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합친 것보다 컸었어요. 그렇게 말해왔었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이것도 한번 봐보시라고요. 이 아세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문재인 정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 막대기 그래프가 저 1분기예요. 1분기에는 38%가 증가했잖아요. 하던 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해서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구간으로 떨어져 근데 가지고. 아시아 중국은 그렇다 치고 아시아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세안은 중화경제권의 사실상 일부입니다. 그렇지. 일부인데 제가 그렇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이제 본론으로 소개를 하려고 이제 그렇지, 간 건데 아세안이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보다 커요. 지금도 현재도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컸다고 하더라도 예.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의 1위 시장과 2위 시장이 다 저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폭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이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 이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요. 그렇죠? 그런데 아세안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하나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언급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아시아 소사이어티라고 있죠. 아시아 지역의 정책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일종의 그러니까 비정당 록펠러재단에서 만든 저 협회인데 여기에 미중관계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안에요. 예. 여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뭐냐면 동남아시아 며칠 전에 냈네요. 예, 그렇죠. 8월 1일이니까. 동남아시아인들이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이제 그러니까 낸 보고서예요. 그러면서 동남 인식 조사네요. 그래서 미국한테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미국한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가장 우선시해라. 우선시하는데 이미 그러니까는 세계는 다극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일이 싸움하는 거 관심 없고 예?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가 혼자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항을 받을 거다. 그걸 강요하지 말라 이거 자기들한테요.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미중 갈등 우리는 관심 없고 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렇죠. 어차피 다극화돼 있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은 아세안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죠. 중국의 제1 교육 국가가 아세안이 부상이 됐어요. 아세안이 투자도 많이 했죠 거기다가. 그리고 아세안이 1위로 부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세안에 투자도 많이 했고 시장도 이제 큰 거죠. 그러다 지금. 보니까는 지금 아세안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슨 협상을 하냐면 FTA 지금 3차 버전을 그래서 중화경제학과를 덮어서대는 거죠. 중국이야말로 네. 지금 다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경제가.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네. 아세안이 뭐냐면은 아세아에서 그러니까 이 균형적인 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한국과 상당히 손을 잡고 이제 그렇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렇죠. 균형 해결을 한다고 그 생각해서 파트너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파트너로 지금은 생각했죠. 아세안의 의중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하위 구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아세안은 한국하고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도 한국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중국과의 협력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제 대체를 많이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1위 수출 시장을 다 잃으면서 나타난 이제 그 결과인 거고 그 결과가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한테 지금 이제 가계한테 폭탄으로 투하되고 있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가계의 이 가처분 소득이 보게 되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2003년도 이후 20년 지난 20년 동안에요. 한국은행 박근혜 정부를 이으려고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성과는 다 건너뛰고 이 성과는 소용없어하고 마이너스 시켜서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가계 소득이라는 게 저게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총 소득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가계 소득이. 그러니까 가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게 이게 수치상으로도 이게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진행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국정 운영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이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 경고를 하셨던 게 예. 바이든하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때 끝나고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우리가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을 경제를 갖다 집어넣고 큰일 났다. 지금도요. 예. 지금도 대한민국의 경제부라든가 산업부 같은 경우는요. 중국과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보고 있어 관료들은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느냐? 안보실이 맡고 있는 거야. 안보실에 누구요? 간첩이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유의 전사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자유의 그러냐면요. 전사. 여러분들 한번 슈퍼맨.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 선언문 한번 봐보세요. 선언문 보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됐냐면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를 그러니까 컨트롤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 안보실에서 그러니까 한국 안보실에다가 하게 되면은 얘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는 장악당에 있는 시기니까. 미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해왔잖아 그렇게요. 공급망이 문제가 예. 생기니까 중국하고의 갈등 속에서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재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예. 그럴 때 한국이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 우리를 도구로 삼은 건데 도구로 삼은 자기들은 거죠. 지금 이제 발을 빼고 앉아 있고. 도구로 삼으면서 한국 니네는 중국 저지하고 있어. 예. 그거를 문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유의 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벤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게 중국과의 관계 안 하면은 기업들도 난리 지금 아우성 치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관없어요.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 그 안보실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위에서 그러니까 짓누르면서 엉지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지금 질식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바뀌겠냐고 이게 지금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조적인 저거란 거예요. 대통령 생각이 바뀔 리가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경기 순환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 혼자 추락하는 이유가. 경기 순환하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상관없으니까요. 끌어내리고 있는 경제죠. 그렇죠. 지금. 예. 정부가 끌어내리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최배영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